있으니까요. 많은 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만나볼 종목은 김JK님께서 오셨는데요. 인텍 플러스 남겨주셨고요. 29,100원 매수가의 비중 8% 담으셨습니다. 중장기로 진단 부탁드려요 라고 남겨주셨거든요. 인텍 플러스 많이 내려온 상태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기는 한데 반등의 시그널은 아직까지는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실까요? 최근에 아마 이제 슬슬 한번 중장기로 담아볼까? 워낙에 시장이 좀 많이 떨어져가지고 또 이제 이 가치에 비해서 주가가 좀 많이 싸진 기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슬슬 중장기로 한번 담아볼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항상 이제 중장기로 보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철저하게 지키는 원칙이 있거든요. 첫 번째가 확실하게 바닥을 잡아야 된다. 이제 고점 대비해서 확실하게 바닥을 잡아야 된다가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무언가 눈에 띄는 어떤 이 성장성이나 모멘텀을 보유한 상태에서 수급이 들어오는 측면이 보여야 된다. 이게 이제 저는 중장기 투자의 철저한 원칙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부분은 인텍 플러스에 그대로 대입을 해서 보자면, 일단 사업적인 부분을 봤을 때 인텍 플러스가 일단 이 머신 비전 기술, 그러니까 이제 뭐 이미지나 비디오를 통해서 2D와 3D로 검사 장비를 만들어내는 기업이에요. 그러면서 반도체와 2차 전지 장비 모두 다 검사 장비를 만드는데 반도체 쪽이 조금 더 비중이 훨씬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인텍 플러스가 그래도 이제 이 좋은 이야기가 조금씩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후공정이라고 봐야겠죠. 검사 장비가.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제 전공정 대비해서 후공정은 항상 주목을 많이 받지는 못했는데 검사 장비 쪽은 특히나 수익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 전공정 분야에서 워낙에 이제 고난이도의 기술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뭐 AI라든지. 그러면서 지금 이 인텍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FC BGA 기판에 대해서 또 상당히 매출 비중이 높은 상황인데, 지금 이제 이 서버용 고성능 FC BGA 기판이 또 상당히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현재 인텍 플러스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어느 정도 잘 준비를 해놨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해외 쪽으로도 뭐 이제 중화권이라든지 계속적으로 이제 고객사를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1, 2분기에는 적자가 나왔지만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사실 반도체는 흑자가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뭐 최근에 흐름 좋았었던 종목 중에 하나 바로 생각나는 게 뭐 이제 HPSP 같은 이런 종목들이라든지 흑자가 잘 나오고 있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과연 인텍 플러스가 지금 이제 흑자로 전환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이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다른 종목들을 제치고 올라갈 수 있을까? 요거를 한번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좋아질 건 맞지만 다른 종목들에 대해서 확실한 매력도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을 조금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으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으로도 한번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 지금 인텍 플러스가 바닥을 잡았는가? 제가 바닥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바닥을 잡았는가라고 했을 때 저는 바닥을 잡지 못하고 오히려 이탈하고 추세를 하락으로 다시 가져가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왜 그렇냐라고 하면, 제가 지금 이 선을 하나 그어놨는데 여기를 깨지 않았어야 돼요. 이탈을 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최근의 흐름을 보게 되면 오히려 이탈하려는 듯한 이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 오늘의 저가가 약 한 27,000원 구간, 26,000원 후반대 구간에 설정이 됐는데, 이 구간 이탈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하락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은 바닥을 잡은 게 아니라 추세적으로 아직까지 하락세가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봐야겠죠. 물론 시장이 반등이 나오기는 했는데 지금 시장 반등에 대해서도 그렇게 크게 반응을 하지는 못했어요. 아직까지는 바닥을 확실하게 잡지 않았다라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제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눈에 보이는 고개를 추세를 상향으로 틀어주는 수급이 들어와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수급도 지금 오히려 물량이 이전 구간에서 계속 나왔죠. 그러면서 힘이 많이 빠진 상태고 수급이 죽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힘도 많이 빠져 있고 이 종목이 좋아질 것 같기는 한데, 다른 종목에 대해서 매력도를 크게 부각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도 조금 애매하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에도 아직까지 추세를 하락에서 돌려놓지는 못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혹시나 현재 구간에서 바닥 잡고 반등이 나온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지금에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일단은 1차적으로 3만원 구간 뚫어줘야 되죠. 2차적으로 3만원 한 3,000원 구간 뚫어줘야 되죠. 3만원 중반대 뚫어줘야 되죠. 4만원 뚫어줘야 되죠. 네, 매물벽이 상당히 두터운 종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인텍 플러스는 이 매물 구간을 다 뚫어주려면 이 굉장히 좋은 이야기가 나와줘야 돼요. 그런데 검사 장비 쪽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수주권들이 많이 늘어나야죠. 그래야죠. 늘어나겠죠. 앞으로 지금 생산량 계속 늘린다라고 했으니까. 지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HBM 이제 이 물 들어올 때도 좋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생산량이 늘린다라고 했는데,
과연 인텍플러스가 이제 이 수주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다른 기업들도 수주가 늘어날 텐데 매력들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을까? 그거는 저는 조금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정도까지 기술력이 있다거나 차별화된 뭔가가 없다는 거예요? 차별화되거나 혹은 이제 기술력이 있다라는 부분은 저는 어느 정도 입증이 된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수익성으로도 눈에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1, 2분기 적자 나왔고 이제 흑자 전환 기대가 되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네. 다른 기업들은 몇백억 몇천억씩 흑자가 나고 있는 상황인데 상대적으로 못하네요. 상대적으로 눈에 띄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상황은 일단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뭐 반도체 업황 자체는 좋아질 거고 시장 상황도 어찌됐든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네, 네. 제가 또 오늘 보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10월 달에 증시가 11점 몇 % 빠졌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증시가 코스닥이 12점 몇 % 빠졌거든요. 맙소사. 네, 전쟁 중에 난 곳보다 더 빠집니다. 그래서 그게 참 어이가 없는 건데 그만큼 또 많이 빠졌다라는 이야기도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 저는 지켜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아직까지 하락 추세 안 돌려놨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오늘 저가 26,000원 한 800원 이 정도 구간 이탈하게 되면 저는 오히려 정리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구간 이탈하면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고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3만 원 구간에 막힐 확률이 저는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구간까지 또 반등 나오면 저는 정리하고 오히려 또 싸진 기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좋은 기업들, 싸진 기업들이 훨씬 많으니까 기회비용 예, 차원에서. 바닥에 네.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종목들로 오히려 다시 한번 노려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바닥도 불확실하고 수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매물 부담도 두텁습니다. 여기에 종목이 가지고 있는 매력도도 조금은 물음표가 생기고 있기 때문에 빠른 대응에 대한 전략을 세워드렸고요. 26,800원 손절 그리고 3만 원에서 매도입니다. 네.